안녕하세요. 스테이지 123입니다. 오늘은 2020년 도쿄 오토살롱 첫날을 촬영을 하러 저희도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 장면을 담아봤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동을 하고 있었고, 저도 도쿄 오토살롱은 처음이라서 이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잘 해놨을까 하는 궁금증만 되게 있었습니다. 온몸이 소름이 돋기 시작한 건 바로 지금부터였죠. 메인홀에 입장하자마자 반겨주는 것은 노비텍이었습니다. 슈퍼카 알못이라 차량의 자세한 스펙은 저도 잘 모르지만 후드 쪽에 보이는 일반적인 카본이 아닌 무늬는 저희 채널의 IS60 차주인 장준이가 친절히 카본을 녹여서 만든 부품이라고 설명을 해주네요. 저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지금 못 사도 다음 생에 사면 되지, 그쵸? 그래서 열심히 찍었습니다. 노비텍 812 슈퍼패스트 N 라고라고 되어 있네요. 패스트가 빠르다죠. 하지만 이 차는 슈퍼 패스트니 존나게 빠르다라고 보면 될 듯 합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이고 18대 중에 1번이라는 소리 같습니다. 출력은 840마력, 제로백은 2.8초. 서서 지퍼를 낼 때쯤에 이 차는 100km에 도달한다는 소리죠. 가격조차 상담 정도로 되어 있는 거 보니 거의 보배드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람보르기니 우르스죠. 역시 본넷 쪽에 아까 말한 카본을 녹인 듯한 느낌의 모양이 되어 있네요. 마치 대리석의 느낌을 주는데 누가 봐도 프론트가 람보르기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생겼죠. 이 부스는 올린즈의 부스죠. 쇼바의 끝판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브랜드 중 하나인데, 저도 아직 자동차는 올린즈를 사용해 보지 못했어요. KW V3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올린즈라고 하면 저도 진짜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고급 브랜드 중 하나죠. 바이크에서 유일하게 올린즈를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느낌은 되게 좋았습니다. 각종 차들의 부품을 이렇게 올린즈 쪽에서 전시를 다 이렇게 해놔서 차종별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신형 수프라의 서스펜션이 이미 개발이 돼서 이렇게 다 DP가 돼 있는 모습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2020년도 도쿄 오토 살롱의 핵심은 거의 신형 수프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형 수프라의 부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저걸 찍어줘야 될 것 같네. 갱스터 스타일. 안에 봐봐라. 갱맨의 G클래스 바디킷이 이렇게 가격이 나와 있더군요. 이번 생에 못 사는 게 G클래스 뿐만 아니라 갱맨의 바디킷조차 못 살 줄이야. 옵션 붙여서 2억 얼마 정도? 2억? 안에 엔진만 커버도 못 땄네.
글라스예요? 뭔지 뭐 강화 뭐 유리거나 아니면 뭐 엔진 보이라고. 엔진룸 보이려고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센터에 엔진룸을 보이기 위해서 만들어 놨나 봐요. 始まりの合図が聞こえた時さあ踏み出そうよ 구형 소하라로 보이는 차가 있는데 독립 스로틀에 달린 게 하나도 없는 차네요. 사람으로 치면 이 심장만 달랑 있는 느낌이죠. 그런데 이런 차도 운행이 가능한 차도 있습니다. 완전 공도주행이 아닌 레이스 주행으로만 이렇게 만든 차들이 그런 경우죠. 구형 스카이라인 같은데 상태가 살벌합니다. 외장 부분이 페인트도 뭐 말할 필요가 없고 프론트나 리어 쪽에 오버핸더도 잘 되어 있고요. 휠이나 이런 거 피팅 느낌도 과하지도 않고 오버핸더에 딱 맞춰서 만들어져 있어요. 아미스라는 업체였는데요. S2000 파츠들을 판매하고 있는 부스 같았습니다. S2000의 파츠들이 몇 가지 보이더군요. S2000이죠. 뒤 머플러가 되게 특이하게 듀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약간 과하다라는 느낌이 본능적으로 드는데 근데 멋있어요.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BBS 휠과 D2 브레이크가 되어 있고요. 사이드에 보면 카본으로 되어 있고 루프도 카본 루프가 되어 있습니다. 미러 쪽도 카본이 되어 있고요. 문짝 같은데 보면 FRP로 이렇게 성형이 돼서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FRP 도어 쪽에 와이드 바디가 이 도어 쪽에 붙어서 얘네들이 피팅을 맞춰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런 작업들이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정면에서 본 모습은 S2000이 본네트가 상당히 긴 차거든요. 터보가 아니라서 인터쿨러는 없지만 상당히 공격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후드도 지금 카본으로 되어 있고 덕트가 이렇게 2구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특이한 차가 하나 보여서 자세히 찍어봤습니다. 88개 엔진에 RB26 독립 스로틀을 붙여놨다고 적혀있는 것 같고 모텍이 물려져 있는 차네요. NA 튜닝은 아무래도 터보소 차량보다는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진 않는데 일본에선 이런 신선한 차들이 좀 보여서 구경하는 재미가 좀 있었습니다. 이 차는 이제 실비아 계열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180SX로 보이는데 상당히 튜닝을 많이 해놓은 차는 아닙니다. 카본 미러도 되어 있고 프론트 리어 쪽에 오버핸드도 되어 있고요. 실내는 버킷 시트 두 발만 들어가 있고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차량 같아요. 도색이나 이런 부분들이 퀄리티가 되게 좋아서 차량이 되게 이뻐 보였어요. 본넷 쇼바가 이렇게 티탄 느낌이 나는 쇼바를 달아놨더라고요.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시탱크 뒤쪽에 보면 이 플라즈마 맨이라고 저기 보라색으로 이렇게 클램프가 되어 있는데 요런 타입들이 요즘에 이제 실리콘 호스를 원래 사용을 하는데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요즘에 이렇게 클램프를 사용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사용을 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장면이네요. 저도 같은 플라즈마맨의 스로틀 바디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프라에. 예전엔 일본 내에 HKS라던가 아니면 그리디라던가 그런 파츠들만 일본 애들이 사용을 원래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호주 파츠들이나 미국 파츠들을 사용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궁극의 ECU죠. 모텍을 전시해 놓고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라던가 ECU 등을 이렇게 다양하게 전시를 해 놓은 모습이 보였는데요. ECU 같은 경우에는 수백만원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타 등등
이런 액세서리들이나 필요한 또 부품들을 구입하다 보면 이슈에만 거의 뭐 1000만원이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부품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빨간색 실비아죠. S15의 모습입니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앞쪽에서 시끄럽게 여자가 뭔 설명을 하는 것 같아서 지켜보니 아뿔싸 이 차의 차주인 듯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려고 앞쪽에서 저도 영상을 찍게 됐죠. これなんですか。これ板です。板。はい、まあ板は見えればわかります。板です。板。はいこれは板です。板。板。ピンクの板です。何をする板。これですか？はい。色を可愛く見せるための板です。いや、本当になんか意味ある。これですか？これは空気がよく入るように。ここから空気が逃げないように。あ逃げないようにするためにこれでかかって。 대충 엔진룸을 제가 한번 보니 뭐 엔진은 SR 네, 실비아 네, 엔진이고 터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중에 그 녹색 차량은 다운 터빈이 돼 있었는데 요거는 업맨이라서 터빈이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K 스포츠가 되어 있고요. 그거 말고는 뭐 서시탱크가 역시 되어 있었고 실비아답게 대충 허용 마력을 뭐 예상할 수 있는 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비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 SR 엔진으로 뭐 돈을 엄청나게 투자한다면 고출력이 나오겠지만 대부분은 약 400마력 선에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그건? 이 차는 86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도요타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뭐 스바루에서 BRZ로 판매를 하고 사이언에서는 뭐 FRS로 판매를 아마 할 겁니다. 크게 다른 점은 뭐 엠블렘만 다르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차이는 없어요. 뭐 다른 옵션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조금 날 수는 있을 텐데 한참 국내에서 86을 구매 후에 이제 일본 차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엠블렘을 사이언이나 뭐 저렇게 스바루로 변경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언더네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규하고는 맞진 않지만 일단 차량 컬러하고 차량 자체는 멋있습니다. 네, 또 실비아죠. S15의 모습인데 뭐 외장은 일단 엄청나게 잘 돼 있어요. 도장 상태나 이런 피팅이나 이런 부분 보면 진짜 입 뗄 거 하나도 없이 너무 잘 돼 있는 모습이고 엔진룸이나 이런 걸 보니까 뭐 JP 터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일본 내에 이런 커스텀 터보 업체인 것 같았어요. 저 라디에이터의 순정 호스 부분이 조금 아쉬운 느낌 들었고 서시탱크 같은 경우에는 순정 그대로를 사용하고 있고 생각보다 출력을 되게 많이 높인 차량은 아니었습니다. 드레스업 차량인 느낌이었어요. 외관 상태가 사실 너무 잘 돼 있어서 이런 차량들은 부스트업 정도 사양으로 뭐 엔진이나 출력이나 관련 부분에서 스트레스 안 받는 상태에서 타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되게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일본에서는 요즘에 대부분 부스트업 정도의 튜닝만 한다라는 글을 어디서 읽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외관 자체가 너무 깔끔하게 돼 있어서 이게 정말 진짜 90년도 차량일까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의 마음에 드는 튜닝이 되게 많았습니다. 실비아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하면 사실 실비아를 탈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아까 실비아에 설치되어 있던 JP 터보라는 것을 판매하는 업체가 보여서 이렇게 촬영을 해봤어요. 보니까 이제 액추 타입의 터빈들이나 이런 것들이 보였고요. 뭐 앞쪽에 보면 이렇게 전시 안에 다양한 부품들을 넣어놓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뭐 커스텀 터보를 제작하는 업체 같았어요. 앞에 보니까 이렇게 터빈 안쪽에 보이는 컴프레셔 부분들을 이렇게 해놓고 앞에 버튼을 누르니까 이렇게 컴프레셔 휠이 돌아가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이제 터빈이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컴프레셔가 제일 오랫동안 회전을 해요. 그 이유는 저게 볼 베어링 터빈이기 때문이죠. 3세대 수프라죠. 70 수프라가 전시가 되어 있어서 이것도 한번 찍어봤어요. A70 공사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죠.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 수프라인 2J GT를 삽을 했고요. 터빈 같은 경우에는 GT 2871 트윈 터보가 되어 있고요. 마력은 예상차 마력은 850마력의 90 토크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미션 같은 경우에는 수프라의 V160 게트락 미션을 이식을 했고요. 대우 같은 경우에는 3.2166 파이널을 사용하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이 나와 있네요. TRD 320km가 되어 있고, 네, 기타 등등 되어 있다고 되어 있네요. 서치 탱크도 지금 바뀌어 있고요. 플라즈마맨의 클램프가 되어 있고, 코일 부분도 이제 순정 2J의 순정 코일이 아닌 다른 코일로 변환이 되어 있고, 트윈 터보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상당히 깔끔하게 해놨는데 부품 같은 경우에도 역시 호주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한 모습이 보이네요. 상당히 깔끔하고 요즘 세대에 맞는 레이아웃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TRD 오일 캡도 되어 있고 상당히 잘 만든 차 같아요. 근데 거링은 조금 저희 나라하고는 안 맞는데 일단 이렇게 거링 도어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 차량은 사실 실내 부분을 4세대 수프라 인테리어를 3세대 수프라 인테리어로 전부 다 이직을 해서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도 깜짝 놀라서 저럴만 표현도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삽 자체를 잘 해놨어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해서 3세대 수프라 인테리어가 되게 진짜 옛날 차 같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컨버를 시켜 놓은 모습이 아주 재밌었습니다. 이 차는 미쯔비시에서 나온 GTO라고 하죠. 트윈 터보의 사륜 구동 옵션도 엄청나게 많았던 엄청난 차 중에 하나인데 T88이 무려 걸려있어요. 출력은 말을 하지 않아도 엄청나게 출력이 세겠죠. 그런데 피트로드 AM이라는 이 업체는 이제 GTO에서 이제 좀 더 아직 정체가 돼서 다른 차량으로 뭔가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잠깐 86을 하는 거를 잠깐 봤었는데 부스도 이 차량만 지금 888만엔이라는 가격에 팔고 싶다라고 왠지 나온 것 같은 느낌이라서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었어요. 경량 로드스터죠. 마츠다의 MX-5입니다. 엔진룸을 보니까 HKS의 슈퍼차저가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순정 출력이 아마 한 180마력대 정도로 기억하는데 슈퍼차저가 지금 달린 이 차량은 210마력에 29토크, 순정 토크가 약 한 20토크 정도 될 거예요. 토크가 약 10 정도가 증가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MX-5의 실내 모습인데요. MX-5는 일단 국내에서 정식 판매를 하고 있진 않아요. 한국의 MX-5는 전부 직수입차라고 할 수 있겠죠. 유일하게 이제 단점은 사실 원래 출력 부분이었는데 이게 후경이 나오면서 출력이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근데 느껴지는 출력의 향상이라서 꽤나 괜찮은 출력이 됐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 차량은 슈퍼차저 차량이죠. 말할 게 없단 말이죠. 오른쪽엔 이렇게 MX-5에 사용하고 있는 지금 엔진과 그리고 터보차저 시스템을 전시를 해놓은 모습이 보였어요. 앞쪽에 인터쿨러와 뒤쪽에 오일 쿨러가 잘 배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슈퍼차저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 잘 보입니다. 저 IMX-5에 사용하고 있는 클러치를 전시해 놓은 것 같았어요. ATS의 제품이었고 왼쪽에는 LSD를 전시를 해놨는데 이거를 잘라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머플러 팁도 되게 많이 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머플러 종류도 상당히 많아서 구경하기 되게 좋게 잘 해놨습니다. 티타늄 스타일로 이렇게 번 느낌을 준 머플러도 있었고요. 마감이 카본으로 된 제품도 있었습니다.
차는 머플러가 몇 파인지도 제가 알 수가 없네요. 이 차는 리어 쪽에 일단 머플러 저 부분으로 시선 끄는 부분은 확실히 한몫했다고 할 수 있었어요. 아주 성공적인 어그로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들을 보면 뭐 파츠 하나하나의 만듦새나 디테일은 정말 좋은 차였어요. 약간 뒤쪽은 좀 웃기라고 만든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랬습니다. 이곳은 카본과 가죽으로 마무리된 핸들을 판매하는 곳이었는데요. 국내는 핸들을 제 기억으로는 대품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업체는 어떨는지는 모르겠네요. 퀄리티는 제가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는데 매우 좋은 편이었어요. 뒤쪽에 보면 수전사 느낌과 가죽을 씌우는 인테리어 제품들도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회사 이름은 란보라는 회사였습니다. 愛車を強く守り抜くリアルガラ 에스타 마틴이네. 그럴까 봐. 포즈. 이 부스는 리키몰리의 부스죠. 생각보다 좀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업체는 준 오토 메카닉이라는 업체인데요. 머신샵으로 유명한 업체예요. 한국에 예전에 준 고야마 이분이 한국에 와서 수프라 이렇게 튜닝을 하기도 하고 했었죠. 안에 파는 부품들은 이제 뭐 GTR 3호에 이런 부품들이 전시가 많이 되어 있고요. 수프라 예전에 3.2 킷 뭐 이런 걸로도 되게 유명한 업체였습니다. 지금도 역시나 이렇게 크랭크 샤프트라든가 안쪽에 있는 엔진 부품들을 판매하는 업체고요. 심볼 컬러로 이렇게 노란색 컬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준이라고 되어 있죠. 예전에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이 준 86 차량에 가와사키던가 또 오토바이 엔진 두 개를 합쳐서 소켓을 타는 걸 봤었는데 그게 전시가 되어 있진 않네요. 정말 바이크 4기통짜리 두 개의 엔진을 합쳐서 8기통인데 1만 RPM을 오토바이처럼 돌리는 영상이 있었는데 인상이 엄청 깊었거든요. 僕は違う違う。僕はこんなに担いでる。こんなに。 RH9의 부스인데요. 머플러들을 잘 전시를 해놨고요. GTR 3호를 보통 담당하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파츠 가격들은 상당히 비싼 편이에요. R35의 파츠다 보니까 조금 비싼 감도 있긴 한데 이런 티타늄이나 용접 비드나 이런 것들은 아주 정말 끝내줍니다. 근데 금액이 상당히 높은 파츠라서 일단 R35 오너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좀 근접할 수 있는 금액일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근접하기 힘든 가격이라고도 이야기해드리고 싶네요. 탑 시크릿이죠. 수프라로 엄청나게 유명했던 업체 중 하나입니다. 스카이라인 R32죠. BNR 32인데
심장은 심지어 R35의 엔진을 수합해서 지금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에 저 1억이 넘는 차량에 심장이 들어가 있는 거죠. 80년도 후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2000년도 21세기 R35 엔진을 이렇게 변태같이 넣어놓은 차량이네요. 이것도 구형 스카이라인이죠. 차값이 되게 비싼 차 중에 하나인데 RB26 엔진이 원래 트윈터보 엔진이거든요. 그 트윈터보를 걷어내버리고 독립 스로틀을 달아놓은 변태 같은 튜닝을 또 해놨습니다. 커버를 보시면 RB30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2600cc를 3000cc로 스트로크를 사용해서 이렇게 CC를 올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NA 튜닝이기 때문에 이제 CC가 올라가야 그만큼의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스트로크 킷을 이용해서 CC를 올린 독립 스로틀 튜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탑시크리트는 약간 정석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 업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과거 수프라에도 2J GT를 빼버리고 12기통 토요타 센트리의 엔진을 올려 튜닝을 마무리했었죠. 탑시크리트에서도 핸들을 전시를 해놨는데 이 올드카에서 핸들을 바꾸게 되면 차가 엄청나게 살아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심지어 디자인이나 만듦새도 정말 사고 싶게끔 잘 만들었어요. 메이저 회사는 언제나 여러분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인원은 이 아니라 세븐이죠. 로타리 엔진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츠다의 RX7이죠. 국내에선 사실 이걸 탄 사람은 중증 환자 혹은 아직 이 차를 소유한 지 얼마 안 되셨거나 만화로 이 차를 본 적만 있지 실제로 이 차를 유지 혹은 소지를 해본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엔진이 영원하진 않지만 이 엔진은 좀 소모품에 가까운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애로사항이 좀 많은 차 중 하나입니다. 터빈이 이제 위쪽에 하나와 아래쪽에 하나가 걸려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3로터 이상 가면 이 차도 정신 나간 차가 되는데 국내에 한 대도 없습니다. 왠지 아시겠죠? 3로터라고 제가 방금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옆에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잘 보시면 20B 마츠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하나의 로터가 3개가 있으니 3로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매니악한 엔진 중 하나입니다. 신형 수프라죠. BMW G4와 지금 대부분 부품을 공유하는 신형 수프라의 모습입니다. 이번 연도 오토살롱은 사실 수프라가 너무 많이 전시되어 있어서 기분도 좋았고 볼 것도 많았습니다.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아요. BMW와 인테리어를 공유한다는 점은 조금 아쉽긴 한데 좋습니다. 사이즈가 존나 작아. 에어로다이나믹인가. 저기 보통 뭐 APR이나 요즘에 여러 미는데 스카이라인 초기형이죠. 비싼 차인 만큼 이렇게 외벽에 테두리가 쳐있는 모습이 볼 수 있었습니다. 아주 지금 중고값도 되게 비싼 차죠. 아주 깨끗한 차였습니다. 그리디의 부스입니다. 인터쿨러 키의 레이아웃을 전시해 놓은 모습이 보이네요. SWX STI용이고 스펙 LS라고 적혀 있는 걸 봤을 때는 부스트업 정도의 사양이라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디에서 LS 스펙은 인터쿨러 라인업 중에서는 가장 하급 라인업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엄청 안 좋은 성능을 낸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중국산들보단 훨씬 좋은 성능을 내겠죠. 그 밖에 많은 터빈 킷들이 DP가 되어 구경할 수 있게끔 잘 해놨더라고요. 저 파란색 실리콘이야말로 그리디가 떠오르는 심볼 중 하나죠. 수많은 부품을 다루는 회사다 보니 DP되어 있는 부품들도 엄청나게 많아서 볼거리가 정말 많긴 많았습니다. 머플러도 이렇게 맛깔스럽게 전시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풀라인을 그대로 다 보여주기 위해서 아래 받침재들을 저런 식으로 만들어서 전시가 되어 있는데 센스라는 게 별거 없죠. 이것이야말로 센스구나 싶죠.
저는 그리디 티타늄 배기는 퀄리티와 가격 대비 볼트온 배기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배기는 티타늄 시리즈는 아니에요. 그 끝단 부분이 파란색으로 번이 되어 있다고 해서 티타늄은 아닙니다. 티타늄 느낌의 번 느낌을 준 거지 스테인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그 작업비가 비싼 거 사실은 투쟁에다가 해야 되는 거. 투쟁에다. 아 이거 RB에도 투쟁이지. 좋아해보고 싶은 줄 서면 기다릴 수도 있겠다. 이런 오래 가겠다. 왜 저도 같은 물도 빠져. 크리스탈 아이라는 라이트 관련을 취급하는 곳인 듯한데 우리나라는 등하류 관련은 거의 불법이라고 할 정도로 사실 규제가 좀 심한 편이죠. 사실 이런 규제가 좀 완화가 돼야 자동차 튜닝 시장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다든지 소비가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이 항상 있습니다. 옛날 90년대처럼 HID를 막 설치해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불쾌감을 주거나 위험을 빠뜨리는 거는 있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확실히 LED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라이트들이 지금 보면 다 멋있어졌어요. 예전에 이제 전구 튜닝 하던 때하고 이제 일반 LED가 좀 발달하기 전의 모습과 조금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데모카 차량이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카니발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워크 메이스터에 에어서스 바디킷에 등하류 이런 것들이 튜닝이 되어 있었는데 상당히 멋있습니다. 오토살롱 마지막 날에 저희가 마치고 걸어가는 도중에 2차가 지나가는데 람보르기니가 지나가도 사실 카메라 잘 안 찍는데 이 차가 지나가는 걸 보고 카메라를 꺼내서 찍을 정도로 멋졌습니다. TRD의 부스죠. TRD 부스에는 영상을 틀어놔서 자동차 이렇게 레이싱하는 영상이 나와서 소리가 엄청나게 좀 시끄러운 것 때문에 영상을 조금 줄였는데 다시 켜보도록 하죠. 드라이 카본으로 만들어진 도어가 이렇게 다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오디오 차량도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그 오바야시 팩토리라는 예전에 부산에 이 업체가 뭐 약간 분점 느낌으로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없어졌던데, 네, 오바야시 팩토리라고 이렇게 데모카를 만들어 놨는데 엄청납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뭐 음량을 올리면 뭐 고막이 나가든지 뭐 머리털이 이렇게 서든지 뭐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 업체도 수프라 때문에 제가 아는 업체인데요. 원래 차지스피드라고 약간 선호하지 않는 바디킷을 판매하는 회사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업체에 판매하는 제품들을 보니까 그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예전보다는 훨씬 더 깔끔해지고 간결해진 느낌이었고, 86 제품에서는 제가 만약에 오너였으면 사고 싶은 부품들도 꽤나 보이더라고요. 아주 구경 잘했습니다. 스카이라인 R32의 뒷모습입니다. 영상으로 바로 파악이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바디가 풀레드 카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촬영하는 동생이 수전사 아니냐고 해서 옆에 외국인이 혹시 한국말을 알아들었을까봐 부끄러울 뻔 했습니다. RB26 트윈 터보를 떼내버리고 스트로크 킷을 장착해서 RB31이 되었습니다. 독립 스로틀을 달아서 NA 머신이 된 R32의 모습입니다. NGK 부스입니다. 스파크 플러그를 제조하는 회사죠. 보통 덴소 플러그를 많이 아실 텐데 원래 NGK를 좀 더 저희 튜닝하는 부분에서는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덴소가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느낌을 주죠. 네, 이번에도 실비아인데 엔진이 좀 다르죠. 2JG가 수압이 되어 있고 서시탱크와 큰 터빈 하나가 보이네요. 일단 실비아에서 600마력을 보기 위해서는 매우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2J를 수압하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나 작업성으로 보나 이득이죠. 앞에서 본 2JG와는 다르게 이 엔진은 후기형 2J VVTi 엔진이 수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VVTi 후기형 엔진은 스로틀이 전자식이라서 사실 튜닝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저렇게 스로틀 부분 자체도 다 기계식으로 바꿔버리면 큰 차이점은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테일램프가 이쁜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런 것들은 조금 부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 저렇게 달자마자 바로 누군가 신고를 해서 벌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겠죠.
저걸 또 타보라고 하니까 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백스텝이 안 돼 있네. 아, 백스텝이 안 돼 있네. 아, 너 있어. 와, 뭐라간. 픽처 사진 찍어줄 거야. 사진 찍어. 백스텝이 안 돼 있네. 백스텝이. KTC의 부스인데요. 럭키백을 판매도 하고 있었고 일본의 스네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교토 툴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가지 툴들과 볼거리가 아주 많아서 저도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부스들이 대단히 인기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에어포스의 부스입니다. 에어 서스펜션을 담당하고 있죠. D2 레이싱 부품 구성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D2가 이 회사에 납품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금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액대가 살벌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이 골드 버전인데 70만엔이 넘는 거를 확인할 수 있네요. 어뮤즈의 부스인데요. 일본 차를 타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본 브랜드일 수 있습니다. 티탄 머플러를 만드는 회사인데 퀄리티나 가격이나 멋지고 비쌉니다. 예전에 저도 어뮤즈 티탄 머플러를 구매하려고 했었는데 그러고 보니 토메이 티탄을 사게 되었네요. 티탄 마우라계에서는 일본 내에서는 최상위급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닛산의 370Z의 어뮤즈 바디킷이 처음 나왔을 땐 엄청나게 멋있어서 370Z를 사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을 정도로 멋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어뮤즈는 명성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죠.広げなくてもいいです。下ろさなくてもいい、発電機も下ろさなくてもそのまま使えちゃうみたいな。じゃあめちゃめちゃ便利で、しかもコンパクトにまとめられるんで。そうですね。はい。なるほど。じゃあ 네, 지금 시점은 제가 촬영하는 게 아니라 보조 촬영을 한 창준이 시점의 영상들인데요. 라파 휠은 제가 이전에 VIP 코리아 모임 때에 우연찮게 본 휠들인데 여기도 전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차량들이 되게 깔끔한 편이긴 하네요. 라파 휠들은 예전에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서 지금 보니까 눈에 좀 익은 휠들이 눈에 보이네요. 자꾸 사라져서 이런 걸 찍고 있었네요. We aim for a perfect machine. It is strong, unstable, and conveys the driver's feelings to the road. It is truly a dream machine. This project wouldn't have been 아가씨 안 나오는 게 있긴 하네요. 어뮤즈 쪽을 찍은 영상인 것 같은데 어뮤즈 쪽에서 판매하는 그런 파이프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휠 너트 같은 경우에도 이 티탄 느낌을 준 너트를 판매하고 있는데 50만원이 넘는 걸로 기억해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리고 저기 카본으로 보이는 덮개도 드라이 카본으로서 엄청나게 비싼 가격을 표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영상은 제가 가끔 일본 옥션에서 보던 헤드라이트 커버를 신품으로 교체할 수 있는 교체용 커버를 판매하는 부스인데요. 한눈에 제가 알아봐서 수프라 후기형 헤드라이트 커버를 구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수프라 이 헤드라이트 커버를 구매해서 그런지 두 분이서 조금 신나고 약간 신기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재미있었고, 네, 업체 부스 사장님들도 유쾌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앞으로 이 제품은 제가 이제 수프라 헤드라이트를 제가 분해 한번 해서 직접 교체 한번 해보는 영상을 제작할 때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pair. 돈을 좀 이상하게 쓴 수프라를 보고 지금 제가 돈을 좀 덜 썼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저도 똑같은 차량을 타고 있다 보니까 뭐 이제 문제점들이나 약간 부끄러운 부분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차량이 저 와이즈 스퀘어의 이제 사장님하고 아시는 이 차량인가 보더라고요. 드리프트를 하는 차량인 것 같았고, 오너가 심지어 여자였습니다. 퇴장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나왔는데 충격적인 사실은 4개의 부스 중에 1개밖에 못 봤다는 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버스를 타고 숙소로 돌아와 내일 전투를 다시 준비해야만 했죠. 정말 엄청나게 힘든 하루였습니다.